지난 시간에는 불의 기운, 병화와 정화를 알아봤습니다. 뜨겁게 타오른 불이 지나가면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흙입니다. 오늘은 천간의 5번째와 6번째 글자 무토와 기토를 알아보겠습니다. 둘 다 토의 기운이지만 성격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돈을 버는 방식도 상당히 다릅니다. 무토가 거대한 산과 넓은 대지라면 기토는 씨앗을 심어 열매를 만드는 논밭과 정원의 흙입니다. 한쪽은 세상을 든든하게 바치고 다른 한쪽은 그 땅 위에서 생명을 키웁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왜 두 토의 성향이 달라지는지, 어떤 오행을 만났을 때 달라지는지, 그리고 사주에 토가 너무 많거나 거의 없을 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라는 오행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달빛 사주 노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행 중에 목이 위로 뻗는 성장의 기운, 화가 밖으로 확산되는 기운이라면 토는 받아들이고 정리하고 연결해서 현실에 정착시키는 힘입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땅이 없으면 자랄 수 없고 건물이 아무리 높아도 기반이 없으면 설 수 없습니다. 방향으로는 중앙, 즉 목화금수 모든 방향이 만나는 가운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토의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람을 연결하고 중재하고 흩어진 것을 하나로 정리하는 특징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계절도 특정 계절이 아니라 계절과 계절 사이를 이어주는 전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토의 사람들에게는 처음 시작하는 힘보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유지하고 완성하는 힘이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같은 토 안에서도 양의 토는 무토, 음의 토는 기토인데 이제부터 두 사람의 색깔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무토부터 보겠습니다. 무토는 큰 산, 거대한 대지, 성벽 같은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움직이지 않지만 한번 움직이면 큰 판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산은 자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토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책임감과 버티는 힘입니다. 내가 시작했으니 끝은 봐야지, 내가 빠지면 안 돌아가잖아, 이런 생각이 강해서 가정에서는 중심을 잡고 직장에서는 어느새 책임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장점이 지나치면 내가 직접 봐야 안심이 돼, 저 사람에게 맡기면 불안해로 바뀌면서 책임감이 통제로, 신중함이 고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토는 자신이 움직이면 그 밑에 있는 것까지 흔들릴까봐 준비되지 않은 변화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냥 해봐 보다는 이렇게 바꾸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대비하면 돼 처럼 구체적인 근거와 대안을 줄 때 오히려 움직입니다. 즉 변화 자체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변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무토는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두세 번 시간을 두고 판단하지만 한 번 믿으면 관계가 오래갑니다. 연애에서도 달콤한 말보다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행동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뢰가 반복해서 깨지면 크게 싸우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관계를 정리해버리기도 합니다. 산의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물과 직업에서는 작은 것을 사고 파는 것보다 큰 판과 구조를 만드는 능력이 강합니다. 경영, 조직관리, 유통, 물류, 행정, 교육, 부동산처럼 여러 사람과 자원을 동시에 관리하는 일에서 장점이 나타나기 쉽고 오늘 얼마 벌었나 보다 5년, 10년 뒤에도 이게 남을까라는 장기적 관점을 갖습니다. 다만 버티다가 변화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게 약점입니다. 이번엔 기토입니다. 기토는 논밭, 텃밭, 정원처럼 사람의 손길이 닿아 무언가를 키워내는 흙입니다. 무토가 큰 지도를 펼쳐놓고 보는 사람이라면 기토는 직접 밭에 들어가 흙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작은 것을 키워 결실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무토가 회사 전체를 어떻게 움직이지? 를 본다면 기토는 이 고객은 지금 뭐가 필요하지? 저 직원은 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지? 를 살핍니다. 그래서 기토는 관찰력이 좋고 사람의 작은 변화를 잘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이 장점도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밭은 무엇이든 받아들이듯 기토도 주변 사람의 문제와 감정을 지나치게 자기 안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며 자기 의견을 뒤로 미루다가 어느 순간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아무도 몰라주지 하는 서운함이 쌓입니다. 그래서 기토에게 중요한 건 남을 키우는 것만큼 자기 자신도 돌보는 것입니다. 좋은 밭도 계속 작물만 키우면 지치듯 사람도 쉬면서 채워야 다시 좋은 열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애에서도 기토의 사랑은 상대의 취향과 컨디션을 살피는 돌봄의 사랑입니다. 다만 지나치면 사랑이 아니라 관리가 될 수 있으니
너 잘 되라고 하는 마리아가 너무 많아진다면 배려가 간섭으로 바뀌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과 사업에서는 고객 한 명 한 명을 관리해서 단골로 만들고 그 단골이 다시 고객을 데려오는 구조가 잘 맞습니다. 교육, 상담, 미용, 음식, 서비스업, 농업, 디자인처럼 세밀하게 다루고 키워서 결과를 만드는 분야와 잘 맞고 재물도 큰돈 한 번보다 관리와 반복해서 커지는 재물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같은 흙인데 왜 어떤 흙은 메마르고 어떤 흙은 축축할까요? 바로 명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인 조후와 조습입니다. 지금 이 흙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말라있는지 젖어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보통 무토는 크고 건조한 대지의 이미지, 기토는 수분을 머금은 밭의 이미지에 가깝다고 설명하지만 무토라고 무조건 마른 흙이 아니고 기토라고 무조건 젖은 흙도 아닙니다. 겨울에 태어나고 주변에 물이 많은 무토는 차갑고 젖은 땅이 될 수 있고 한여름에 태어나 불이 강한 기토는 바싹 마른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무토니까 기토니까가 아니라 내 사주의 흙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토가 다른 오행을 만났을 때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화를 만나면 화생토, 불이 흙을 만듭니다. 차갑고 축축한 흙에는 적당한 불이 큰 도움이 되지만 이미 뜨겁고 마른 흙에는 불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수를 만나면 메마른 땅에 적당한 비는 생명을 키우지만 지나친 물은 땅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뿌리를 썩게 합니다. 목을 만나면 목극토라고 해서 나쁘게만 볼 게 아닙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땅에 목적이 생깁니다. 다만 토가 너무 약한데 나무가 지나치게 많으면 흙이 힘을 잃습니다. 금을 만나면 토생금, 흙 속에서 광물이 나오듯 토가 오래 쌓아온 경험과 능력이 밖으로 나와 결과물이 됩니다. 다만 토가 이미 약한데 계속 금을 만들어내면 힘이 소모됩니다. 토를 또 만나면 기반이 약한 사람에게는 안정감을 주지만 이미 토가 많은 사람에게는 길을 막고 흐름을 정체시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있느냐 없느냐보다 지금 필요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주에 토가 아주 많은 사람은 잘 버티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책임감과 현실 감각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버티는 힘이 고집이 되고 안정감이 변화를 싫어하는 성향이 되고 돈이든 물건이든 감정이든 필요 없는 것까지 쌓아두고 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토에게 필요한 공부는 무엇을 지킬지뿐 아니라 무엇을 흘려보낼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토가 거의 없는 사람은 한 곳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지만 시작은 잘해도 오래 유지하는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기반, 반복, 루틴, 마무리를 의식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무토는 큰 산입니다. 큰 판을 보고 책임지고 버티고 지켜주는 힘입니다. 무토에게 중요한 질문은 나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입니다. 지나치게 강해지면 이미 버려야 할 것까지 붙잡을 수 있기에 필요한 건 흐름과 유연함입니다. 기토는 논밭과 정원의 흙입니다. 작은 것을 살피고 키워서 결실을 만드는 힘입니다. 기토에게 중요한 질문은 나는 무엇을 키워야 하는가? 입니다. 지나치게 강해지면 다른 사람과 다른 일을 키우느라 자신이 지칠 수 있기에 필요한 건 경계와 자기 돌봄입니다. 큰 산도 물길이 있어야 살아있는 산이 되고 좋은 밭도 햇볕과 물의 균형이 맞아야 좋은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토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일가는 무토인가요? 기토인가요? 오늘 이야기 중 이건 정말 내 이야기인데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금의 기운으로 넘어갑니다. 거칠고 강인한 원석과 쇠의 기운, 경금, 그리고 세공되어 반짝이는 보석, 신금 같은 금인데도 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다음 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달빛사주 노트였습니다.